손목 통증 도수치료로 해결할 수 있을까? 따라만 해도 건강해지는 채널, 하루에 1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여러분은 손목이 뻐근하거나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출산 후에 육아를 하면서 손목이 약해지거나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고질병으로 남기가 좋죠. 그래서 이번 월간 재활 6월호에서는 손목 통증을 주제로 담아볼까 합니다. 손목 질환 중에서도 도수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통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수치료가 효과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손목을 꺾고 있거나 컴퓨터를 할 때 손목을 바닥에 비비거나 우리가 손가락을 사용하기 위해 손목을 젖히는 경우 등 손을 많이 사용할 때 피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손목 부상입니다. 대부분 외상에 의한 충격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하다가 우리가 넘어져서 손을 바닥에 짚거나 혹은 요즘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손을 부딪히는 경우에 손목 부상에 해당됩니다. 셋째,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단계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을 지나는 힘줄이 두꺼워져서 정중신경을 눌렀을 때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중기나 후기로 넘어가면서 손목 인대의 자극 또는 터널 자체의 좁아짐으로 구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수술적인 방법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득회르벤 건초염입니다. 득회르벤 건초염은 엄지로 이어지는 근육의 힘줄을 둘러싼 조직이 뻣뻣해져 염증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절염의 초기 단계입니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다른 원인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들은 통증의 감소, 염증의 감소, 혹은 관절 가동 범위의 증가와 같이 나아지는 방향으로의 우리가 치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관절염의 경우에는 증상 악화에 대한 지연 혹은 현상 유지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관절 연골이 닳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 마디가 두꺼워지고 뻣뻣해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가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관절 모양의 변형이 생기며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손을 이용해 근육과 관절을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직접 몇 가지 도수치료 기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손목 스트레칭은 우리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손목을 젖혀서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손목을 젖히실 때 손가락까지 같이 젖혀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방법 설명드릴게요. 손목을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을 길게 뻗어서 손가락을 감싸 잡아주시고 팔꿈치랑 같이 펴서 손목을 젖혀주시면 됩니다. 젖혀놓은 상태에서 10초 혹은 15초 정도 늘려놓으셔도 괜찮고요. 팔꿈치와 같이 늘려내는 방법을 여러 번 시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손 등 쪽에 통증이 있다면 스트레칭을 중단하세요. 자, 이번엔 내발기기 자세에서 하는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은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손을 바닥에 놓아주시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눌러 내 몸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손가락을 누르는 것은 스트레칭을 하는 모든 동작 가운데 힘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듯이 눌러주세요. 손바닥을 대어주시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누른 채로 몸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등에 통증이 있으시면 중단하세요. 세 번째는 득회르벤 건초염 질환 스트레칭입니다. 득회르벤 건초염은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근육의 힘줄이 뻣뻣해진 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주먹을 쥐어주시고 망치질 하듯이 주먹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는 반대손을 얹어서 같이 누르셔도 되지만 손 무게만으로 눌러내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손목을 지나는 부분에 당기는 느낌이 있으시면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다시 풀어냈다가 다시 한번 아래로 눌러주시고 유지하시고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목 근막 이완 기법 및 손목 가동 범위 증가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MET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할 건데 환자의 힘을 살짝 이용하여서 이완이 되었을 때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 두 번째는 MWM이라고 하는 움직임과 함께 관절의 운동을 나타내는 치료 기법입니다. 세 번째는 셀프 견인 치료와 관절 가동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MET 방법입니다. MET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환자의 힘을 약간 이용하여서 스트레칭을 하는 기법인데요. 아까 내발기기 자세에서 우리가 수행했듯이 손가락의 힘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 손목을 젖혀내는 스트레칭에서 예를 들어보면 오른손으로 왼손의 손가락을 잡고 늘려냈을 때 왼쪽의 손가락으로 오른손을 눌러서 손목 앞쪽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힘을 7초 혹은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이완을 하였을 때 손목 앞쪽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관절 가동 범위에 증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MWM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WM 기법은 Mobilization with Movement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모빌라이제이션이라 함은 흔히 치료사들 사이에서 관절 가동술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임과 같이 한다는 것인데요. 손목 관절은 우리 팔뼈의 오목한 면과 손목뼈의 볼록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의 만남이 있을 때는 손목을 젖힐 경우에 손목뼈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손가락 2개를 손목에 걸쳐 주시고 내가 직접 손목을 젖힐 때 손가락으로 손목뼈를 아래쪽으로 눌러내는 것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눌러내셔야 돼요. 손목을 젖힐 때 손가락 2개를 걸어 아래쪽으로 눌러내세요.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손목을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움직임을 반대로 가져간다 얘기했지만 같이 나오는 움직임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MWM 기법을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 MET 기법과 MWM 기법이 너무 어려우시죠?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견인 치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셀프 견인 치료는 앞에 동작들보다 조금 수월합니다.
손목을 엄지와 검지로 조여 주실 건데요. 엄지손가락과 손목, 새끼손가락과 손목 사이의 공간을 쥐어 주시면 됩니다. 살짝 쥐어 주시면 손이 손목에서 살짝 밀려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느낌을 유지하시고 15초 정도 계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냈다가 다시 한번 공간을 조여내서 손을 위쪽 방향으로 살짝 들어 올려 주세요. 15초 유지하시고 다시 풀어내시고 다시 조여서 밀어내시고 풀어내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손목이 부드럽거나 감각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엔 정중신경 스트레칭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하셔야 되세요. 먼저 손바닥을 내 머리 옆으로 선서 자세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살짝 눌러내세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꺾어 주신 다음에 팔꿈치를 펴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손목이 얼굴을 향하게 선서 자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살짝 아래로 눌러내시고 손목을 젖혀 팔꿈치를 그대로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나는 신경을 더 자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젖힌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기울여 같이 신경을 늘려주세요. 되돌아왔다가 머리와 팔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늘려내 주세요. 다시 머리와 팔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늘려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소도구를 이용한 자기관리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4가지 소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협찬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요 아령인데 요거 지금 500g 짜리거든요. 500g 짜리로 손목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이 아령을 감싸 잡아주시고 팔목을 반대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손목을 내려주시면서 손등 쪽에 있는 근육으로 속도를 조절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천천히 손등 쪽에 있는 근육이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하게끔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끌어올렸다가 내려갔다가 끌어올릴 때 손목이 젖혀지지 않게 전환 부분의 라인만큼만 올려주세요.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실 때는 전환의 라인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손목을 젖히면 오히려 손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두 번째, 밴드 운동입니다. 밴드 운동은 우리 손목에 걸어서 회전근개 운동하듯이 팔꿈치를 양쪽 옆구리에 붙이고 옆으로 돌려주시는데 이 밴드를 손등 쪽에 걸어 주셔서 벌려내셨을 때 손목이 너무 젖혀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게끔 전환 라인에 계속 있을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세요. 내가 벌려내는 만큼 밴드 힘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버텨내시면 됩니다. 벌리셔서 20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방향으로 다시 팔꿈치는 옆에 옆구리에 붙여내신 채로 벌려내시고 손목은 중립 위치 다시 천천히 가져오시고 마지막으로 벌려내서 20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가운데로 가져오세요.
세 번째는 미니 악력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말랑말랑한 악력기인데요. 손에 쥐고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거는 손가락에 걸어주세요. 손가락에 거셔서 손가락 5개를 서로 모으듯이 악력계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세게 힘을 줘도 다 모이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을 주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악력기를 이용해서는 2가지 운동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은 손가락으로 악력기를 조여내는 운동입니다. 조여낸 상태로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해보세요. 풀어냈다가 다시 손가락을 서로 모아주는 방향으로 악력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을 모아주는 방향으로 악력기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앞쪽으로 구부려 주시고 뒤로도 젖혀 주시고 앞으로 왔다가 뒤로도 젖혀 주시고 하시면서 손목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다이소에 좀 재밌는 제품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걸 자이로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안에 보면 조그만한 굴러가는 공이 있거든요. 얘를 화살표 방향으로 쭉 돌려주신 상태에서 한 손으로 쥐어주시고 풀어내면 공이 안쪽에서 돌아요. 그 방향 그대로 손목을 돌려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안에 있는 공이 생각보다 빠르고 많이 돌아서 손목을 좀 더 안정화하고 긴장감을 만드는데 좋아 보여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돌리면 이런 소리가 나네요. 오늘 손목 통증의 원인과 도수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손목 통증은 방치하면 점점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겠죠? 손목 건강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요.